주식회사의 자본은 주식회사 정관에 의하여 주식의 총수를 정하고 그 중에 4분의 1을 액면금액대로, 주식은 항상 액면금액대로 자본금을 형성해요. 액면금액이 1,000원이면 항상 액면금액대로 자본의 증가로 자본금 1,000원 이렇게 생기는 거고, 만약에 더 많이 받았으면 예금을 1,500원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500원만큼은 초과 발행이 되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거래에서 생긴 남은 자금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죠. 자본잉여금. 그래서 4분의 1 이상을 발행하고 4분의 3은 중자시 유상증자란 말을 쓰죠. 중자시 유상증자. 자본을 형성할 때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렇게 중자시 우리가 항상 액면금액으로 자본금이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액면금액 이하를 받게 되면 역시 대변에 항상 액면금액으로 자본금 해가지고 우리가 액면금액으로 1,000원이 생기고, 그리고 예금은 만약에 덜 받았다 800원만 받았다 그러면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차변에 생기는 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자본 조정 항목이 생기는 거죠. 자본 조정 항목이. 그리고 이제 이 자본은 중자 반대로 감자가 생기겠죠. 감자. 감자하면서 우리가 생기는 게 이제 항상 자본금을 액면금액으로 또 줄어줘요. 그래서 액면으로 줄게 되고 거기서 생긴 차익이 감자 차익이라고 생기죠. 또는 감자 차손도 생길 수 있겠죠.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 항목이고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 항목이고, 자기 법인이 자기 법인의 주식을 투자했다가 매각을 하게 되면 팔아서 생긴 이익이 생길 수 있겠죠. 자기 법인이 자기 법인의 타인 법인을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법인의 주식에 투자를 하겠죠. 그걸 자기 주식이라고 해요. 자기 주식. 1,000원에 샀던 거를 혹시 팔아서 자기 주식을 1,000원에 샀던 거를 2,000원을 받았다. 그리고 예금을 받았다 그러면 역시 여기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생기죠. 그럼 여기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기 법인이 자기 법인에 대한 주식을 팔고 생긴 이익이기 때문에 자본거래로서 생긴 남은 자금, 이걸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해서 자본잉여금에 속해요. 역시 감자차익도 자본잉여금에 속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잉여금에 속한다.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남은 자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은 주식회사의 순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또는 재무제표라고 하죠. 재무상태표에 자본은 크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이렇게 정해지죠. 그리고 손익거래에서 생긴 남은 자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죠. 이익잉여금. 그래서 우리가 자본은 크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이라고 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 자본은 주식의 총수를 정하고 그 주식을 증권시장에 매각을 해서 이렇게 자본을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위탁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위탁 경영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순이익이 생기면 순이익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이익을. 회사에 순이익이 생기면 주주들한테 위탁 경영을 했으니까 배당이라는 걸 하는 거죠. 배당.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주식의 가격을 투자를 해서 이익이 올라가거나 주식 가격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차익을 보는 것도 있지만 배당을 보는 것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순자산으로 소유주의 자녀 청구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본은 자기 자본 또는 소유주의 지분이다. 다시 말하면 재무상태표에 이쪽에 자산이 들어가고 그 위에 부채가 들어가죠.
그리고 자본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본이 들어간다.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듯이 자산 이꼬로 부채와 자본을 더하면 자산이 된다는 얘기죠. 이 자본은 순자산이다. 순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부채는 타인 자본이다. 자산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더한 것이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우리가 순수한 자기 자본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본은 크게 그래서 자본은 자본잉여금,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잉여금의 반대는 결손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으로 보통조자본금, 배당을 우선하는 우선조자본금으로 구분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학습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자본금 이렇게 표시하죠.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긴 중자나 감자 등 거래에서 생긴 자본에 중과시키는 잉여금으로 주식발행 초과금 또는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이 있다. 그리고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자본조정은 가산 항목과 차감 항목으로 구별이 되겠죠.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 가산하거나 차감하거나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을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며 자본조정 중 자기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기주식도 이렇게 아까 투자했다가 매각을 하거나 또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태워버리면 감자가 되겠죠. 자본이 액면금액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거 외에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과 실현되지 않은 손실을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가지 않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외에도 해외자산 환산이익, 해외자산 환산손실 또는 그거 외에도 재평가 적립금 또 실현되지 않은 파생상품 평가이익, 파생상품 평가손실 등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기 때문에 손익계산 항목에 갈 수 없는 거를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자본에 대한 내용이고 이익잉여금도 자본에 대한 내용이지만 순수하게 손익계산서에서 생긴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손익계산서에서 생긴 이익을 우리는 이익잉여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손익계산서에서 생긴 손실을 결손금이라고 칭하죠. 만약에 잉여금이 순이익이 생기면 이익잉여금이고 그걸 법적으로 돈을 모아라 하는 게 이익준비금이 되겠습니다. 법정적립금으로.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 항목에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 즉 자본을 이입한다는 얘기는 옮긴다는 뜻이죠. 자본잉여금이나 등등을 이입해서 다른 걸로 옮길 때, 적립금 등으로 옮길 때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서 전입 및 자본조정 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은 이익준비금을 얘기해요. 상법에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모으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 적립금은 기업이 임의로 적립하는 돈을 얘기해요. 사채를 갚기 위해서 하는 게 감채적립금 또는 사업의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사업확장 적립금 또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 적립금 이런 것들이 임의 적립금으로 회사가 임의로 모으는 것들을 우리가 임의 적립금이라고 하고 그거 이제 처분이 안 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가겠죠. 또는 손실이 생겼을 때 미처리 결손금 또는 2월 결손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본 항목의 이름들은 생소합니다. 그래서 자본은 크게 주식의 총수에 항상 액면금액을 곱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액면금액으로 자본금을 형성한다. 주식수에 액면금액으로 곱해서 자본금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정 과목은 뭐 보통중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러는데 우리 학습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자본금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고 액면금액 이상을 받게 되면 자본잉여금으로서 아까 분개한 것과 같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러한 것들이 자본거래에서 이렇게 생긴다. 주식 발행 초과금 또는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러한 것들이
자본거래에서 생긴 남는 자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외에 자본조정은 자본 항목으로서 가산할 수 있는 항목과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을 구별하는데 주주와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으로서 임시적으로 성격에 해당하는 계정이다.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항목으로 자본 총액을 줄이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선,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본에서 차감하는 자본 조정으로 보고 가산한 항목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을 배당하면 자본금이 늘겠죠. 신주 청약 증거금, 출자 전환 채무, 주식 매수 청구권 이건 다 자본에 가산할 항목의 자본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실현되지 않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못하고 자본 항목으로 미실현 보유 손실이나 이익을 말합니다. 포괄손익은 당기순손익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서 포괄손익계산서가 나올 수 있겠죠. 계정 과목으로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나 이익, 해외사업 환산 손실이나 이익, 현금 흐름 이용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나 이익 또는 재평가 잉여금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손익계산서로 가진 않지만 이게 반영된 걸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익잉여금은 순수하게 손익거래에서 나온 거래의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순이익을. 순이익은 자본의 2분의 1을 달할 때까지 금전 배당의 10% 이상 모아라는 이익준비금이 가장 중요하게 먼저 모여지겠죠. 그 외에 기타 법정 적립금, 조특법에 의한 적립금 등이 있고 임의 적립금, 사박정 적립금, 배당 평균 적립금, 시설 적립금 또는 감채 적립금, 별도 적립금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나머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으로 가죠. 그래서 장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대변에 맨 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있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결국에 재무상태표에 대변의 맨 밑에 나타나겠죠. 요즘엔 보고식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차변 쪽으로 먼저 놓고 대변에 부채 자본을 넣는 거죠. 밑으로 차대변 왼쪽에 오른쪽 가르지 않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니까 분계가 되면 차변에 오면서 다음 연도에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죠. 2월 이익잉여금. 그래서 다음 연도 정기분해에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신 적혀진다라고 보시는 거고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단기의 순이익과 전기에 2월 된 이익잉여금이 플러스 돼갖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기 순이익과 3월 달에 처분하지 않은 2월 이익잉여금,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이 플러스 돼가지고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된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익잉여금을 이익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이나 등등 배당이나 하고 나서 남은 금액하고 당기순이익하고 더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되고 이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넘어올 때 당기순이익이니까 당연히 손익에 차변에 비용이 들어가고 대변에 수익이 들어가겠죠. 수익이 들어가면 수익이 많고 비용이 적으면 이쪽에 바로 당기순이익을 우리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분류하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수익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또 분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분계하면 이런 분계가 되죠. 역시 차변의 손익,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래서 이 금액이 다시 또 아까 요것처럼 이렇게 넘어가듯이 이 금액이 다시 차변으로 오면서 다음 연도에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같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당기순이익과 전년도에 처분하지 못한 2월 이익잉여금이 다음 연도 정기분 재무상태표 대변에 두 개가 합쳐져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면 항상 대변에 자본금이 형성이 돼요. 평가 발행을 해도 자본금이, 할증 발행해도 자본금이, 할인 발행해도 자본금이 항상 액면금액으로 똑같이 잡힌다는 얘기죠. 5,000원, 5,000원, 5,000원. 액면금액은 정관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액면금액으로 잡히고, 그리고 평가 발행하면 5,000원 발행했는데 5,000원 받는 거니까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니까 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가 되죠. 자본의 증가. 이게 노파심에 의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거래 결합 관계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기능적으로 암기가 돼야 됩니다. 거래 결합 관계 암기가 안 되면 기능적으로 암기가 안 되면 분기하기가 정말 어렵죠. 차변, 대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거래 결합 관계 안에는 이 안에는 이렇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이렇게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의 반대는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의 반대는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반대는 자본의 감소, 수익의 발생 반대는 수익의 소멸, 비용의 발생 반대는 비용의 소멸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모든 분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래는 이렇게 거래 결합 관계에 맞춰서 자본의 증가 대변, 자산의 증가 차변, 액면 금액대로 자본금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할증 발행일 때는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이 생기고 돈 들어오는 금액은 발행한 금액이 크니까 7,000원이 발행한 금액이 자산의 증가로 잡히는 거고 자본의 증가로 잡히는데 더 받았으니까 이 더 받은 걸 자본거래에서 남은 금액이다. 그래서 자본의 증가로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죠. 자본의 증가로. 자본잉여금으로 봅니다. 덜 받게 되면 액면금액으로 자본금이 생겨요. 항상 액면금액으로. 그리고 덜 받았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는 4,000원밖에 안 생기죠. 거래결합관계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덜 받은 건 주식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그 다음 거래에서 생기면 서로 상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발행할 때 들어간 신주 발행비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주식 발행 초과금에 서로 상계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더 받은 금액에서 상계 처리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늘거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상계 처리한다. 신주 발행비 자체가 옛날에는 이연자산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개정 과목은 없어졌죠. 자, 이렇게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면 항상 대변에 자본의 증가로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이 생기고 반대로 주식을 매입 소각하면 자본의 감소로 차변에 항상 액면 금액으로 이것도 액면 금액으로 자본금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본의 감소로 차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으로 자본의 감소 차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으로 이렇게 소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식을 줄일 수 있다.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으로 주식을 소각하면 차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고 돈이 나가게 되면 이 액면 금액 이하로 나가면 감자 차익이라고 생기는 거죠. 감자 차익. 자본잉여금입니다. 만약에 액면 금액 이상으로 나가면 감자 차손이라고 생기는 거죠. 감자 차손. 자본 조정에 속하고요.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은 서로 상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서로 상계 처리가 될 수 있듯이 자본잉여금의 항목에는 서로 상계가 될 수 있다. 자기주식 처분이니까 자기주식 처분 손실도 서로 상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자기주식이라는 것은 자기 법인이 자기 회사의 주식에다 투자를 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갖고 있다가 이걸 매각하거나 태워버리면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 법인이 자기 법인의 주식을 투자해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다른 회사의 주식을 투자했으면 이게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이 될 수 있겠죠. 대변에 자산의 감소로 보통 예금이 나가겠죠. 그런데 이렇게 샀던 자기 주식을 파는 데 있어서 반만 팔았나 봐요. 파는 데 있어서 돈을 더 받고 받았다. 자산의 증가로 더 받게 들어오죠. 그럼 여기 생기는 게 바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라고 해갖고 자본잉여금이 생기는 거죠.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죠. 반대로 자기 주식을 파는데 덜 받고 받았다. 이 중에서 반을 팔고 더 받았는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죠. 이 중에서 팔고 덜 받았으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으로 가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잉여금으로 가는데 결국에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서로 상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자본 잉여금 항목은 처리하다 보면 반대편이 나오면 상계 처리가 될 수 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처분 손익 역시 상계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소각해버리면 대변으로 소각해버리고 그러면 자본금이 액면금액으로 줄어들고 그 차이 나는 거를 감자차익이나 감자차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대변에 자기 주식이 예를 들어서 없어지면 차변에 자본금이 없어지겠죠. 액면이라고 하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 10만 원은 감자차익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 얘기죠. 자기 법인에 투자했던 자기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소각해버렸다. 그러면 소각해버리면 자기 주식이 없어지니까 자본금이 액면금액대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온 게 자본거래에서 나온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에서 나온 걸 얘기하는 거죠. 손익거래. 손익거래라는 얘기는 우리가 손익계정으로 얘기하면 대변에 수익이 들어가고 차변에 비용이 들어가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여기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나오죠.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걸 분개하면 차변에 손익, 대변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그래서 분개가 나오고 그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차변에 오면서 대변에 2월 이익 잉여금이 오고 그 2월 이익 잉여금이 자, 이 2월 이익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오고 2월 이익 잉여금이 2월 말이나 3월 달에 차변으로 오면서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의해서 이게 처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손익계정에 분계가 차변에 오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다시 차변에 오면서 2월 이익잉여금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의해서 이익잉여금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처분이 법적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금전 배당의 10% 이상을 모아라 하게 상법에 정해진 법정적립금이고 그리고 기타 법정적립금이 있는데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조특법에 의한 적립금,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적립금, 중소기업법에 의한 적립금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임의적립금은 회사 내에서 사기에 의해서 배당 평균을 하기 위해서 사채를 갚기 위해서 사업확장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기 위해서 결손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로 모으는 걸 임의적립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처분 못한 건 미처분 이익잉여금 만약에 결손금이라면 미처리 결손금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 있겠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개하면 차변의 손익,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리고 다시 대체되면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의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대체가 돼서 이 2월 이익잉여금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 정기분에서 이러한 잉여금 처분을 하는데 임의적립금 200 등등을 적립하고 미지급 배당금이나 미교부 주식 배당을 잡겠죠. 그래서 그걸 배정을 하고 미지급 배당금을 예수금 띄고 배당을 하고 미교부 주식 배당을 주식을 배정하면서 자본금으로 늘려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이렇게 다음 연도 2월 말이나 3월 달에 이런 처분 내역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분 내역이 나오고 정기 2월 그리고 오류 수정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임의적립금 200이 이거는 적립금을 옮겨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이 나오는데 이런 처분을 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하는데 정기분에서 이걸 이루어집니다. 결산 때 만약에 우리가 결산 분계를 한다라고 전표 추가를 하면은 이 분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손익 마감 분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결산 때 결산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분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분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처분 분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익과 비용을 손익으로 마감하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대체되는 손익 마감 분계가 이루어진다. 결손금은 잉여금의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보전해야 되잖아요. 잉여금이 생기면 우리가 논학 갖고 적립도 하고 배당도 하고 하지만 결손금이 생기면 이걸 보전해야 되니까 역시 적립된 금액들로 이 결손을 보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분계는 이제 이 정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분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재무제표를 우리가 FS라고 하죠. 재무제표를. 그래서 이렇게 약자도 쓰긴 합니다. 대변에 보면 자본금이 들어가고 맨 밑에 2월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2월 이익잉여금. 전년도에서 넘어온 거니까. 그 2월 이익잉여금을 우리가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의해서 처분하니까 이렇게 차변에 나타나는 거죠. 차변에. 그래서 2월 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 대변에 있다가 차변에 오면서 미지급 배당금도 잡히고 미교부주식 배당금도 잡히고 이익준비금도 잡히고 이렇게 잡히는 거죠. 처분하면서. 그러면서 이 미지급 배당금이 배당을 하게 되면 차변에 오면서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보통예금이 나간다. 이거 부채의 감소죠. 부채의 감소로 차변에 오고 이 거래결합관계는 여러분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거래결합관계는. 그래서 이 거래결합관계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부채의 감소 차변이죠. 그리고 이거 부채의 증가, 예수금은 잠깐 보관하는 거니까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고, 그리고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대변이고, 거래결합관계는 머릿속에 우리가 기능적으로 암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미지급 배당금은 이렇게 원천징수하고 배당을 하는 거고, 미교부주식 배당금은 주식으로 배당을 하니까 자본금이 주식계산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형성되니까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 지급일날 이런 분계가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이걸 거치지 않고 미지급 배당을 잡지 않고 바로 배당을 한다. 그러면 바로 2월 이익잉여금을 바로 차감하면서 현금이 나가고 2월 이익잉여금이 바로 없어지면서 자본금이 증가한다. 즉 여기서 보면은 요 미교부주식 배당과 미지급 배당과 미교부주식 배당을 잡지 않고 바로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이렇게 잡고 요 중간 단계를 없이 현금이 나가거나 주식을 배당하거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배당은 순자산의 유출 없이 배당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 자본 총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투자자의 경우 자산 및 수익의 증가를 보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투자자인데 주식으로 배당받으면 분계를 안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배당받은 것만 배당금 수익으로 잡는 거죠. 주식수의 증가로 미래에 배당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주식으로 배당을 한 거기 때문에 가중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